잘해보겠습니다. 네. 자,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김건희를 탄핵하라 할 뻔했어요. 김건희를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를 탄핵하라가 왜 입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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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농어민 말입니다. 그리고 가래떡의 날. 1 더하기 1이라고 해서 빼빼로데이라고도 부르고 가래떡의 날이라고도 부르는데 대통령 하나 뽑았는데 어떻게 1+1으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대통령 한 명 뽑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대통령 역할도 안 하고 1+1이 아니라 V0와 V1이랍시고 V0가 다 휘젓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이 2인 줄 알았더니 이게 뒤에 라인이 또 3, 4, 5, 6 더 있나 봅니다. 김건희 라인, 윤석열 라인. 그런데 7상시에서 10상시까지 이 숫자도 매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그리고 문체위 소속 강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요. 뉴스위크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했던 말 들어보셨나요? 뻔뻔한 대답했죠. 기억나세요? 전임 대통령 영부인들도 논란에 휩싸였다. 지금 문체위에서 국정감사 하는 와중에도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전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 8년 차입니까? 그거밖에 그나마도 변명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자,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시절부터 썼던 핸드폰은 윤석열 대통령 명의로 된 윤석열 겁니까? 아니면 이름만 윤석열 폰이지 김건희가 새벽 5시, 6시까지 엎드려 누워서 일일이 답장을 보내는 김건희 폰입니까? 국정에서부터 사생활까지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은 자기 거라곤 하나도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가려져서 정말 우리 최혜병 사건을 국정조사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최혜병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핸드폰으로 그리고 정말 히스테릭하게 전화를 주고 받았던 명의는 대통령 부근의 핸드폰인 것 같은데 정말로 800-7070의 번호는 대통령실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 전화를 사용해서 전화를 걸었던 겁니까? 5시, 6시까지 엎드려서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그로테스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 5시, 6시까지 엎드려서 남편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밤새우는 아내라니 이건 사실상 부부 사이의 인권도 좀 걱정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핸드폰 들여다보는 사건을 가만 보니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800-7070의 그 전화도 M1 대통령실 사람들에게 물을 게 아니라 사실은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씨한테 직접 들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정말 심히 걱정이 되는데요. 자,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 몇 가지인지 기억나세요? 13가지입니다. 13개인데 그것도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명태균 관련된 의혹이었어요. 자, 명태균 관련된 의혹이 지금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영화 구니스에서 그렘린에서 조그만 아이한테 물을 뿌려주면 점점점 괴물이 돼가는 것처럼 명태균 게이트라고 이름 붙여진 여기에 손이 닿자마자 공천 개입, 선거 개입, 그리고 창원 산당 관련된 이권 개입, 여기 모두에 다
명태균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이 뒤에는 김건희 여사까지 거론이 되고 있으니 손만 닿으면 김건희 여사는 무지무지하게 화수분으로 이 문제를 늘리는데 탁월한 재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감의 제목은 다름 아닌 김건희 국정감사였습니다. 그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단지 국정을 감사하려고 했을 뿐인데 어디를 건들든 어느 상임위에서 들여다보든 김건희 여사 이름이 안 나오는 곳이 없어서 김건희 국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극적이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은 나 모르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님,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이라는 우리 쪽의 포스터를 당신의 김건희 구속, 윤석열 탄핵 이 말을 한동훈 대표의 SNS에 올리면 어떡합니까? 제가 지난번 운영위를 할 때에도 여당 의원들이 계속 그러더라고요. 왜 탄핵의 밤을 국회에서 허락했냐? 탄핵의 밤, 탄핵의 밤, 탄핵의 밤. 저희 아직도 구체적으로 이 두 글자 입에 올린 적 없습니다. 그 두 글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당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고 여당 대표 한동훈 대표의 입에서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원하는 거 아닐까요? 더 원하는데 속마음을 들키기 싫어서 오히려 야당 탓하며 특검 대신 탄핵을 먼저 외쳐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1+1. 자, 우리 오늘 가래떡 데이에 민주당이 1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폭주하는 윤석열 차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나라를 거덜내게 생겼습니다. 법도 제도도 형해화시키더니 심지어 훈령을 바꿔서 파병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이 위험한 5살짜리에게 총을 맡긴 이 형국에서 저희 1을 민주당이 하겠으니 나머지 1을 우리 국민들께서 해주셔서 오늘 11월 11일 빼빼로데이, 가래떡데이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 전부 다 나서서 우리가 하나로 이 정권의 심장을 김건희 특검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정권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영화 변호인에서도 변호인이었던 이 송강호 배우가 외쳤던 말이지만 이 말이 이렇게 우습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여기서 오늘은 비교적 따뜻한 날이라 더 추워지더라도 11월 11일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어떤 힘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촛불대회 아닙니까? 하나 켜지면 그게 촛불 아닙니까? 11월 11일 이 촛불의 날에서 자, 민주당은 오늘 14일에 김건희 특검법 반드시 통과해내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분명히 거부권 행사할 테고 28일 날 되돌아오는 제2결에 결국 관철해내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설득하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여러분의 뜻을 여당 의원들한테 전달해서 흔들리지 말고 강한 하나의 표를 행사하라라고 저희가 민주당은 노력할 때는 여러분이 나머지 11월 11일 오늘의 약속에 1은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꼭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구호 외치면서 끝나겠습니다. 1+1이 뭐냐?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힘 동참하라! 동참하라! 네, 감사합니다. 또 사실은 좀 헷갈리는데요. 김건희가
사실은 윤석열 정권인데 김건희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윤건희 정권이요? 네, 윤건희 정권. 네, 맞습니다. 제가 피켓을 좀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기 전에 제가 이제 문체위와 정보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정보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얘기는 뭐 공개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에 기반한 얘기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져 있고, 북한군이 참전하게 되는데, 누가 봐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용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사실 이 트럼프 정권이 이 정권을 종식시키겠다라고 계속 떠들고 있는데 그렇게 가겠죠. 그런데 우리의 대통령은 여기에 참관단을 파병하겠다. 그리고 국정원에 신문단을 보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제정세를 모르는 정말로 단순한 정권이고 유럽 끝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전쟁을 한반도로 가져와서 한반도에 전이시키겠다고 하는 정말로 위험한 정권입니다. 이 정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평화 어떻게 지켜온 평화입니까? 대한민국의 발전 어떻게 많은 분들의 희생 속에서 만들어온 발전입니까? 다시 이 정권이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저희 민주당이 앞장설 것이고 국민들이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한번 국민의 위대한 힘으로 이 전쟁의 위기를 넘겨야겠습니다. 제가 이번 문체위에서 활동하면서 저희 문체위원들과 모두 함께 김건희 국감이 되도록 했던 일, 저희가 국정운영 어디에도 김건희를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문체위에서 밝힌 일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김건희의 황제 관람이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잊혀진 것 같아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한국정책방송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KTV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여러 방송 채널 중에 하나고 문체부 산하의 방송원입니다. 방송국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이곳이 방송 뉴스를 생산해내는 곳이 아니라 각 정부 부처의 정책을 홍보하는 일을 대행하는, 그리고 각 부처가 갖고 있는 홍보 역량이 부족한 것을 영상의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2007년도에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직원도 100명밖에 되지 않고 자기들이 자체 생산하는 방송이 별로 없고 대부분 다 영상 소스들을 각 부처에서 받아서 이렇게 송출하는 방송원입니다. KTV 보시면 연합뉴스 TV와 YTN 사이 정도 어디에 이렇게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좀 채널이 번호가 좀 다르긴 한데 KTV의 사장으로 가 있었던 사람이 그 당시에 동아일보 출신의 하종대란 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재혁이란 분이 MBC 출신인데 이곳에 방송기획관으로 가 있었습니다. 넘버 1, 넘버 2였는데 이분들이 이 작은 조직에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한 분은 출마하고 싶어서 공천을 받아야 되겠고 또 한 분은 내가 누군데 여기 방송원에서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난 용산으로 가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위해서 일할 거야 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자기들이 방송 제작이라는 걸 하지 않는 방송원인데 KTV가 생기고 2007년도에 만들어진 후에 처음으로 8,600만 원의 거액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이게 작년 10월 31일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묵는 관저에서 관저마당입니다. 관저마당은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5년 동안 청와대에 근무했지만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입으시고 편하게 가족들과 보내는 곳이어서 거기는 가지 않는 곳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의 친인척이라든지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적으로 만찬하시기 위해서 들어갑니다만 대통령 완전 철저하게 본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대통령실 직원들도 가지 않는 곳인데 그곳을 지금 문화관광 문체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작년 10월 31일 날 이런 공연을 준비합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8,600만 원짜리 국악 공연을 준비하고 명분은 다 아시다시피 11월 달에 부산 엑스포 결정이 있었는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민 염원을 모으겠다라고 생방송이나 아니면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KTV가 8,600만 원의 첫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람을 할 공연을 준비합니다. 약 20여 명의 아주 국악 명인들이 참석하는 자리였고요. 이 자리에 본인들은
녹화 중계였기 때문에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그 자리에 김건희와 김건희 수행팀이 가게 됩니다. 이 자리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명의 남자들이 뒤에 보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문화체육 비서관 그리고 전직 문화체육 비서관 이 두 분이 지금 문체부의 기조실장 그리고 소통실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뒤에 김건희 여사 바로 왼쪽 오른쪽이죠. 이 사진을 보면 있는 분은 장용석이라고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 문화체육 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입니다. 그리고 앞에 머리 하얀 양반이 아까 얘기했던 KTV 하종대 원장입니다. 이러한 방송 공연이 김건희의 단독 공연으로 진행이 된 것이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밝혀졌고요. 이것을 처음에는 KTV가 온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다가 나중에 저희 직원들이 여기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 뒤졌어요. 뒤졌더니 그분들 중에 일부가 우리 공연에 김건희 여사가 왔네? 라고 사진을 찍어서 자랑하는 이런 사진들이 공개가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들이밀었더니 이분들이 KTV 오셨는데 공연 중간에 끝날 때쯤 왔다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집요하게 추궁을 하니까 공연 시작하자마자 직후에 와서 공연 끝까지 관람을 다 했다라고 밝혀졌고요. 나중에 알려진 것은 저희 국정감사에서 이 공연이 무려 한 달 반 전에 대통령 비서실과 그리고 KTV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획회의도 하고 실무점검도 하고 2차례 현장 답사까지 하면서 그리고 식사까지 제공하려고 6만 원짜리 도시락을 준비했던 것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취재에 들어갔을 때는 이 공연은 원래는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비공개로 관람객 없이 했던 행사다 이렇게 주장했던 행사입니다. 이번에 저희 문화체육위원회에서 밝혀낸 성과 중 하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좀 느낌이 있으실 텐데 이 하종대라고 하는 그 당시의 KTV 사장은 이 공연이 끝나고 나서 그 2달 뒤에 사장을 그만두고 국민의힘의 부천병에 전략 공천을 받아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용석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선임 행정관은 이 공연이 끝난 뒤에 문체부 산하의 국립박물관 재단 사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선임행정관이 둘이 있었는데 이 신수진이라고 하는 문화체육비서관 선임행정관은 이 공연장에 같이 있고 준비를 했었는데 문화체육비서관으로 영전해서 지금 현직 문화체육비서관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최재혁 당시의 KTV의 방송기획관은 이 공연이 10월 31일 날 끝났는데 그로부터 열흘 뒤인 11월 10일 당시 대통령 홍보기획과 비서관으로 내정 발표가 납니다. 저는 이 최재혁 비서관을 제가 증인 출석을 요청했고 3번이나 해서 안 나와서 저희 위원회 의결로 아마 고발을 하게 될 텐데 이분이 지금 대통령실에는 칠상시 핵심입니다. 핵심인 분이고 이분이 이 행사의 거의 전 과정을 기획했던 것으로 저희는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와대 민정비서관한테 이제 검증 업무를 하게 되는데 청와대 내부의 비서관이 다른 비서관으로 이동할 때는 한 보름 정도면 검증이 같이 일하던 사람이니까 기본 조서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외부 인사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최하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상 2달 정도의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재혁은 이 공연 끝나고 열흘 뒤에 내정 발표가 납니다. 그 얘기는 최재혁은 이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이 공연을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재혁이 들어온다는 걸 알렸기 때문에 당시 문화체육비서관실이 용산 대통령실과 같이 현장 답사도 하고 2달 전부터 기획을 해서 이 행사를 만들었던 것. 그래서 지금까지 KTV가 했던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었고 김건희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정책 야망이 있었던 출세욕이 있었던 하종대, 최재혁, 정용석, 신수진 등이 공모해서 벌인 범죄 행위입니다. 이 공연 하나로 국고 8,600만 원, 국민의 피 같은 혈세 8,600만 원이 낭비됐던 행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것 저희 문체위가 이번 과정에서 밝혀낸 진실입니다. 저희 문체위원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재밌는 거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김건희의 오른쪽에 명태균이 있고 그 다음에 최재혁이 있습니다.
지금 용산 내에서는 실상시 중에 최재혁 비서관이 제일 나이도 많고 제일 형입니다. 실제적으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명태균은 제가 뭐 입이 아프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김건희의 영적 보좌와 그리고 신기 보좌를 하는 두 명의 보좌관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을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최재혁 비서관이 하도 출석 안 해서 저희가 증인 채택을 하고 갔는데 본인이 요통 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한다고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입원했다고 해서 병실을 알려달라고 할 때 안 알려줘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찾아가서 병실 신관 별관 다 뒤져가지고 이제 병실을 찾아냈는데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어서 이게 언제냐면 본인이 입원했다라고 하는 날로부터 열흘 후입니다. 그리고 이날 시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어서 수술은 아니고 시술인데 아시겠지만 병원에 시술 받으려고 열흘 전서부터 입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암 환자도 이틀 전에 입원하거든요. 근데 제가 갔더니 복대만 하나 차고 있고 옆에 닌겔병 보이는데 닌겔을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간다고 하니까 아마 뭐 그 전 시간이든 아니면 당일 아침이든 그 전날 이렇게 아마 입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윤석열 정권의 핵심은 저희가 국민은 윤석열을 뽑았을 때 국정 통치는, 국정 운영은 그 배우자인 김건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농단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국민들을 배신하고 국민들을 사기에 친 것입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정권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은 상임위에서 윤석열 정권인지 김건희 정권인지 헷갈린다고 하는 국민들의 질타가 있었고 그것들을 민주당 의원들께서 차근차근 밝혀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7%짜리 정권, 10%대 중반의 정권 이제 저희가 2년 반 동안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 끝내고 김건희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민주당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손잡고 같이 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국정 파탄, 민생 파탄,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퇴진하라! 고맙습니다. 현배혁! 남자, 멋집니다! 한 1000명 오셨나요? 예. 그 박수 좀 세게 좀 치고 함성도 같이 좀 올리고 해봐야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꽃은 제가 이 농성장으로 들어오는데 지지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건네셔요.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봤더니 야 너는 제발 국민에게 충성해라. 이 꽃말이 충성심이거든요. 열정, 충성심 이런 건데 국민에게 충성해라. 주권자 시민들에게 충성해라. 그래서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받아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길로 갈게요. 요새 이 다음에 곧 이제 농해수위 분들이 시작을 하실 텐데 농해수위에 아주 유명한 구호가 있습니다. 아시죠? 쌀값은 올리고 윤석열은 내리고. 자 500여 분 1000여 분 계시니까 이거를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제가 쌀값은 하면 올리고 윤석열을 하면 내리고. 근데 이것만 하고 재미없잖아요. 그죠? 예. 김건희는 감옥 보내고 그거는 가게 돼 있어요. 조금 있어 보면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구호까지 외치지 않아도 갈 겁니다. 대신 이걸 한번 해볼까요? 국민은 올리고 윤석열은 내리고. 두 가지 해보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죠? 세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함성도 마지막에 지르는 겁니다. 자, 쌀값은 올리고 윤석열은 내리고 국민은 올리고 윤석열은 내리고. 예, 제가 요즘 함성과 박수 한번 세게 치자고요. 이제 좀 오신 분들이 호응이 좀 되네요. 제가 왜 이런 말로 시작하냐 하면
근래 제가 이전에 윤석열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나 좀 살펴봤어요. 하도 이상한 말을 했었고 거기다가 거짓말을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하도 깡패 같은 짓을 해서 왜 그러나 이 깡패하고 거짓말쟁이가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확하더라고요. 기억하시죠? 아마 2013년 어느 날이었을 텐데요. 그때 13년에 이 사람이 여주지청장을 할 때입니다. 그때 국정감사에 불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하면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은 누구였냐면 야당에서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지칭을 했어요. 너 최동욱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윤석열 검사를 이제 유명세를 타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요새 가만히 봤어요. 봤더니 이분이 딱 대처라 사람한테는 충성하지 않고 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 있더만요. 누구? 예, 마누라인지 부인인지 하여튼 김씨성을 가진 여자한테만 충성을 하더라고요. 다 보셨죠? 아까 말씀하시던데 세상에 대통령이 자기 업무용 핸드폰을 혹은 개인 핸드폰을 세상에 자기 부인한테 맡겨요?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별명을 하나 지었어요. 별명을 건축남 혹은 부축남. 건축남은 왜 어렵냐면 건축이라고 이럴 수 있거든요. 건의에게만 충성하는 남자. 이거 하고 근데 그거 건축이라고 읽어질 수 있어서 건축남 좀 그렇다 싶어서 제가 만든 말이 부축남이에요. 부인에게만 충성하는 남자.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대통령 자격 있습니까? 자격 없는데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탄핵해야죠. 끌어내려야죠. 퇴출시켜야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쌀값은 올리고 내리고 윤석열은 내리고 부충남 윤석열은 내리고입니다. 내려야 될 이유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충분하죠. 근데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거짓말을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죠. 예. 아, 그래서 나온 말이 입벌구군요. 예. 입만 벌리면 구라다. 예, 맞습니다. 구라쟁이. 그 중에서도 제가 진짜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깡패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2016년 12월 어느 날이었을 겁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그게 검사냐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뭐예요? 수사권 가지고 검찰들 시켜서 하는 일이 정치 보복만 하죠. 깡패도 아닙니다. 양아치 짓 하고 있습니다. 양아치예요? 아, 하여튼 양아치인지 깡패인지 자기 입으로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그 일을 막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말을 봐도 거짓말 천지야 이게. 엊그제는요 기자회견 보고 복장 터져 죽는 줄 아셨죠? 세상에 진짜 지금까지 그런 대통령 한 번도 못 보셨죠? 심지어 전두환만 못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전두환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죠. 군사 쿠데타 했던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 말만 나와도 그냥 무섭고 치가 떨리잖아요.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그런 이상한 대통령 안 볼 줄 알았잖아요. 쿠데타하고 그런 대통령 안 볼 줄 알았잖아요. 그래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국민들 상대로 맨날 입에 발린 소리 하다가 가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대통령이랍시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다. 내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면 9시가 다 돼가네요. 끝내야겠네요. 예. 내려봅시다. 확실히 내려봅시다. 그러려면 김건희 특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건희에게만 충성하는 대통령 무너뜨리려면 김건희 특검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출장가를 세게 부르면서 김건희 특검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싶어서 같이 노래 한 곡 가려고 하는데 같이 좀 해주실래요? 광주 출장가를 살짝 바꾸고 싶은 대로 한번 불러봅시다. 바꿔서 하고 싶은 대로 불러보셔. 안 돼요? 괜찮아요? 예, 그러면 광주 출장가를 한번 하면서 이제 문채인은 물러갈 테니까 해수위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용산으로 들어가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건희란 한 여자가 용산으로 들어가면 퍼스트 레이디가 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행복과 웃음을 선사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일에 매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대통령보다는 내가 대통령 하는 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저에게도 꿈이 생겼어요. 내가 윤석열보다는 잘하겠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또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너무나 죄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서 그 위기를 극복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지켜온 대한민국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국민들과 함께 비상행동으로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함께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국회의원들이 가는 길에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신다면 저희는 두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한여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는 길거리에 나가겠습니다.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만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채 간사를 맡고 있는 유경이 여러분들 사회를 맡으면서 부족함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